보험회사별로 상품이 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가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한 가지 공신생명보험. 어떤 보험을 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보험 상품을 이용해서 유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 보험 상품의 이제 다양성, 보험 상품의 특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유언의 목적에 더해서 다른 그 부수적이고 부가적인 그런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오늘은 이제 그 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보험 상품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될 텐데요. 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중요한 점들을 우리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험은 이제 내가 이제 계약을 하기로, 보험 계약자인 내가 계약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고려를 해야 될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보험회사의 평판. 뭐 보험회사 평판을 뭘로 할 거냐? 주로 우리 이 소비자들이 이 매스컴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회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광고도 잘하고 많이 하고 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이렇게 있는데 빅3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평판을 어느 정도는 이제 인지도가 생기는 건데, 거기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입니다. 이 보험회사가 과연 내가 보험금을 받아야 될 때 이 제때에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재무 건전성의 지표가 되는 게 지급 여력입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지급 여력. 그래서 지급 여력은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이 부채에 비해서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 간단히 얘기하면 아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만약에 1조 원의 부채가 있는데 2조 원의 이 가용 자본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급 여력이 200%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보험감독법상으로는 이 100% 이상이면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가이드라인은 200%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만약의 경우에 한꺼번에 해약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적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인 지급 여력 비율을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보험회사들은 지급 여력 비율이 200%가 다 넘어요. 대다수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보려면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죠? 그거는 이 소위 금융감독원의 공시, 거기에 이제 각 보험회사에 대한 이 평가 등급을 보게 되면은 지급 여력 비율을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냥 음.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보험회사들은 재무 건전성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금융감독 이 체계가 약간의 이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겨도 주의 경고, 나아가서는 이제 이 경영 개선 이런 걸 이제 즉시로 이제 지시를 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 상품에 있어서 그 상품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부도가 날 가능성은 어떤 보험회사든지 제도권 내에 있는 보험회사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우리들이 접근해도 되는 것이겠네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가격이 문제가 될 텐데,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파는 상품이 똑같은 보장과 똑같은 저축의 이제 수익을 가지고 있다 하면 가격이 다 같습니까? 아니면 가격이 다 보험회사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왜 다르게 또? 뭐 다른 이유는 그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보험료 수입을 갖고 자산화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 수익률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운영 수익률이 다르면 운영 수익률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이 예정 이율이라고 부르는 보험료를 정할 때 적용되는 예정 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료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은 자산운용 잘하는 회사들은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그 비교 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있는 모양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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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 구글이나 예. 뭐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가서 예, 예. 보험료 비교 예, 예. 이렇게 치면은 예. 뭐 자기가 원하는 상품의 비교가 회사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 그런 포털 사이트도 예. 있고요. 근데 이제 예.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거는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음, 사과는 사과끼리 비교를 해야 되고 네, 사과하고 오렌지를 비교하면 이건 뭐 이 비교가 할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상품을 비교하려면 상품의 내용이 정확하게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보험회사별로 상품이 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비교가 가능한가요? 완전 100% 똑같다라는 거 찾기는 많지 않겠지만, 예, 예. 뭐 거의 비슷한 상품들이 많이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발품을 팔아서 네,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보험을 예, 이제 가입하기 이전에. 예, 예. 그래서 가장 유사한 상품을 음, 찾아가지고 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이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비교해보는 예, 그런 방법을 택해야 예, 좋은 상품 싸게 살 수 있겠다.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예. 포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비교 예, 사이트가 예, 예. 거기에서 원하는 상품 보장과 내가 원하는 보험료 그런 것들을 이 검색창에 넣게 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회사의 어떤 상품은 얼마의 보험료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아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네, 이게 또 우리가 유언 상속하다 보니까 음.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돈이나 어디에 음. 저축하는 돈이 네. 원금이 날아가면 큰일 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에서 보면 예금자 보호법 뭐 이래서 맞습니다. 일정 한도까지는 원금을 음. 이제 보장을 하는데 네, 보험 상품들도 그 법에 따라서 보장이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아, 일부 예, 이 변액 보험 상품을 제외하고서 예, 예. 나머지는 모두 다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 한도입니다. 예, 예, 예. 네, 5천만 원까지는 원금 예, 이제 예. 손실 걱정 안 해도 된다. 맞습니다. 예, 음. 예, 뭐, 5천만 원이라도 이제 원금 보장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른 이제 화면에서도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이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예, 사업비, 음. 또 모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네,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서 네, 나중에 이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꼭 모집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요즘 뭐 인터넷에서 비대면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비대면을 통해서 가입하는 게 더 싸게 가입을 할 수 있겠는지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그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예. 통해서 가입하는 소위 이제 젊은 층, 뭐 젊은 층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익숙한 분 같으면은 이 모바일 핸드폰이라든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서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또는 직접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신청을 하면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고 예, 예. 비교적 보험료나 이런 것이 싼 이 상품 같으면은 그렇게 해서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비용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데 보험료 규모가 꽤 되고 그리고 상품 자체가 좀 내가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러면은 이 전문 설계사, 재무 설계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또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가입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제품의 상품의 내용이 좀 표준화될 수 있고 네. 좀 간단한 내용이라고 하면 예, 뭐 인터넷이나 이런 네. 비대면 가입을 하는 것이 네. 훨씬 더 예. 싸게 예. 보험 상품을 이제 구매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예. 조금 이제 복잡하게 구성을 하려고 하면 이제 재무 설계사라고 네. 뭐라고 부르죠? 뭐 여러 가지 보험 설계사? 부릅니다. 보험 설계사, 예, 재무 보험 설계사. 설계사. 이런 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보험회사별로 상품이 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가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한 가지 정신생명보험. 어떤 보험을 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이런 것들 플러스 사망 보장. 가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한 가지 정신생명보험. 질병 플러스 사망 보험금을 통한 상속. 상품의 종류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제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될 때는 보험 상품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네. 이제 우리가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제 보험 상품의 목적이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생전의 생활비를 일정 금액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죽었을 때 이 보험 금액은 네. 상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네. 어떤 보험을 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생전에 생활비를 받고 예. 죽었을 때는 이제 보험금을 상속을 하겠다. 예, 상속하겠다. 예. 그 경우에는 이제 이 종신형 예. 즉시연금보험 상품. 종신형 즉시연금. 예. 종신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상품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는 생활비로 연금을 받고 내가 죽었을 때는 이 보험금을 이 상속자, 자녀들이나 배우자한테 상속할 수 있고 그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품을 찾으려고 그러면 뭐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인터넷에 쳐가지고 이런 상품 지금 네. 얘기한 대로 생전 생활비 플러스 죽었을 때 상속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뭐 무슨 단어를 치면 그 제가 보기에는 예. 이제 상속형 연금이라든가 상속형 연금. 그런 식으로 치면은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이제 목적이 다를 수 있는데 생활비뿐만이 아니라 내가 암이 걸렸거나 중대한 이제 질병 같은 게 왔을 경우에 질병에 대한 보장도 받고 싶고 또 죽었을 경우에 이제 혹시 이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이런 사람들에게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망 보장. 이제 사망 보장 같은 경우에는 뭐 죽었을 때 상속을 했으면 좋겠다. 질병 플러스 사망 보험금을 통한 상속. 뭐 이런 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판매가 되는 종신생명보험에 종신생명보험은 살아있을 때 그 전 기간 동안에는 사망 보장을 하고 죽었을 경우에는 이 사망보험금을 수익자한테 상속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종신보험의 특약이라는 이름으로 특별약관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병에 관련된 뭐 암 수술비, 진단비 뭐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 개의 종신보험 상품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장을 대체적으로 다 커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생전에 중대한 질병이나 재해나 뭐 이제 이 자연재해 이런 거 말고 개인한테 올 수 있는 이런 것들 플러스 사망 보장 해서 이제 그 사망 보험금을 상속할 수 있는 수익자를 지정하는 그런 상품들도 그냥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질병 보장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 종신생명보험에다가 질병보험 요즘 뭐 많이 갖고 있는 뭐 실비보험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두 개로 같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별도 보험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특약으로 묶어서 그렇습니다. 한 보험을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게 비용이 더 쌉니까? 두 개를 나눠 드는 게 나은가요? 물론 특약 형태로 가는 게 비용은 보험료는 쌀 수가 있을 텐데 특약의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그 보장하는 범위라든가 보장 금액이 아주 큰 보장은 특약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큰 보장. 말씀하신 대로 중대 질병으로 수술비 같은 뭐 수억 원의 수술비까지를 보장한다면 그거는 특약보다는 별도의 보험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규모에 따라서 보험 상품을 선택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보험도 가능한가요? 생전에 질병도 보장하고, 그다음에 생전 생활비도 좀 받고 싶고, 하나의 보험으로,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망 이제 보장을 통해서 뭐 죽었을 때 뭐 상속을 한다든지 뭐 이런 보험도 가능합니까? 굉장히 그 욕심이 많으신 또는 이제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가장 그러니까 편안하고 좋잖아요. 보장을 좀 다양하게 예. 이 종합적인 보장을 받기 원하는 예, 이제 예. 그런 분들의 수요인데 예. 그거를 하나의 상품으로 다 보장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예, 예, 나와 예. 있는 상품으로는 예. 물론 이제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에서 그렇게 이제 종합적인 보험으로 개발된 상품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게 보험료 절감이라든가 별도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 절감이 있어야지 사실은 혜택이 있는 건데 보험료 절감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살아있을 동안의 질병에 대한 보장 또는 살아있는 기간 동안의 사망 보장 거기다가 살아있는 동안의 생활비 죽었을 때 상속 그거는 이 첫 번에 예를 들었던 즉시연금보험, 예. 즉시연금보험과 질병보험을 믹스시키는 게 그게 답이 아닐까라고 저는 별도의 생각합니다. 보험으로 그렇습니다. 별도의 보험으로 하나로 가기에는 너무 좀 예. 벅찰 것 제가 좀 같습니다. 욕심이 많네요. 예. 저는 이제 가능한 한 간단한 방법을 함께 이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보험 전문가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그건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 이제 보험 상품을 조합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보험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보험의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보험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 살펴봤고요. 네. 이제 그 보험들의 내용을 살펴봐야 될 텐데, 네. 우선 이제 보험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모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때 고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보장 금액을 얼마나 할 건가? 그때 고려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얼만큼인가? 내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를 낼 만한 능력이 되는가? 그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렇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보험을 들을 때 수익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네요. 중요할 수 있죠. 나중에 사망보험금 나올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익자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보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겠고, 또 그냥 수익자 이런 것에 이제 무관심한 분들은 사실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보험금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또 아니면 내가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갈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이제 수익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보험을 들을 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다음에 이제 보장 기간. 뭐 이제 즉시 연금이 된다든지 종신 뭐 생명보험이 된다든지 대부분의 보험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안 죽으면 그 보험금을 가지고 연금 형태로 이렇게 되게 받게 되죠. 그 생명보험의 경우 연금 전환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가입한 후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기 전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연금 내가 죽었을 때 사망보험으로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내가 60세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 연금으로 전환해서 생명보험 보장은 아주 최소화만 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겠다. 이런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종신형 생명보험에는 다 그런 특약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보험 들었는데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그럼 이제 충분히 돈을 이제 보험금을 이제 환급금의 형태가 된다든지 뭐는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거 받아봐야 뭐 이제 쓸데없다. 그게 이제 연금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정을 대부분 이렇게 하시게 될 텐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그래 연금을 받기는 받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는 게 가장 좋으냐? 이를테면 뭐 10년 동안 다 확정해서 그 돈을 받는 게 좋은지 죽을 때까지 받기로 그냥 하는 것이 좋은지 혹시 그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생명보험의
가입 기간 중에 중간에 연금 전환해서 받는 것도 물론 적용될 수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 일반 이 연금보험의 경우에 예. 연금이 보통 많은 경우에 60세, 65세 때 시작을 해서 몇 세까지 받을 것인가, 종신형으로 갈 건가. 지금 뭐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이제 연금 제도는 보통 종신형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 지금 이 생명보험 회사에서 지금 판매가 되는 그런 민영 이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자신이 60세부터 만약에 받게 된다면 연금 수급 기간이 10년, 20년, 30년 또는 종신형 이제 택할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그 연금의 이 계약이 그 연금 액수가 정해진 이 기본적인 설계는 그 사람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에 맞춰서 이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가 만약에 지금 60세인데 나는 DNA가 좋아갖고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예. 오래 사는 DNA 희망사항으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지금 뭐 80세가 평균 이제 수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경우를 봤을 때는 90세 이상까지 다 사시는 거 봐서는 나도 오래 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뭐 10년, 20년, 60세에서 70세, 80세 정도까지만 받고 끝이 나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연금 소득이 수입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이 종신형으로 선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또는 나는 80 이후의 내 생활은 거의 뭐 죽은 생활이랑 마찬가지라고 나는 본다. 예, 예. 내가 80까지만 열심히 살고 활동하고 그때까지 필요한 부분을 연금을 통해서 충분히 받고 쓰겠다. 그러면은 20년 확정형을 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 동안만 확실하게 좀 더 많은 연금액을 받고 종신형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20년을 받고 80세 이후에는 뭐 거의 나는 이제 활동도 못하고 최소한의 연명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기간을 20년으로 정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기간이 짧을수록 많이 받고 기간이 길어지면 적게 받고 하는 건 기본적인 건 그렇겠죠. 원리고요. 뭐 이제 예. 이게 뭐 저 팥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요. 한 바구니에서 이제 나갈 예. 테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예. 자신의 평균 수명 남아 있는 여명과 자신의 앞으로의 소비 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것이냐, 그걸 고려해갖고 정하시면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보험 상품이 이거 하나라면 또 그렇지만 보험 상품을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하면 네. 뭐 이거는 뭐 10년 받고 나머지는 뭐 한 20년 받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네. 그 소비가 줄어들 테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20년은 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 쓰고 20년에 그때도 살아있으면 부동산 팔아서 쓰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20년에 물론이죠. 많은 금액을 다른 대안들은 많이 있는 예, 거죠. 예. 이것도 가능합니까? 이를테면 20년 확정했는데 네. 내가 10년 만에 죽으면 뭐 배우자가 나머지 10년 동안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요. 예. 그 연금이나 이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 보통 20년 보장형. 예.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해당되는 피보험자 예. 예. 사망을 하더라도 예. 그 유족들에게 예. 20년 동안은 지급하겠다. 아, 그런 이제 이 지급 보증형이 있습니다. 지급 보증이요? 네, 보통 20년을 지급 보증하는 게 일반적인 상품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10년 만에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10년밖에 못 받고 죽었으니까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거 없이 20년 지급 보증형을 택할 수 있다면은 그걸 가서 20년은 최대한 내가 배우자에게 지급해 줄 수 있기 그런 이제 선택이 있습니다. 예, 제가 워낙 이제 애처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제가 죽은 다음에 항상 배우자가 걱정이거든요. 되게 여자가 오래 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 웃으세요? 뭐 이것은 안 그렇습니다. 아니 뭐 일반적인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개 몇 년 동안 보증하고 그러나 그 이전에 죽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배우자가 제가 이제 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하면 네. 배우자가 그 확정 기간 동안에는 이제 연금을 그렇죠. 받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여기서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보험을 아주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주의할 때 보험의 목적을
역시 이제 정확하게 음. 하고 올바른 상품을 선택하고 같은 상품이라고 하면 어떻게 또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